자, 계속해서 탈경계 이슈 토크 김비태 종횡무진 이어갑니다. 전 국경 없는 기자회 서울지국장 4IR 연구소 김비태 소장,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소장님 오늘의 주제가 바로 앞에서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 아니 굉장히 막히셨다고. 네, 서면인데가 지금 완전히 마비가 됐어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죄송합니다. 전화로 연결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뭔지 소개해 주시죠. 아까 국제 아나운서님이 미리 예고를 하셨듯이요. 네. 지금 부산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부산 출생아가 10년 만에 반으로 줄었다는 소식인데요. 네. 어떻게 들으면은 뭐 그게 별 중요한 얘기야 했지만은 아까 예고하신 대로 진짜 부산이 제2의 수도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정도입니다. 네. 인천이 지금 우리를 거의 따라오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4일날 발표한 건데요. 네. 부산에서 태어난 출생아가 14,446명이래요. 지난해 한 해 동안.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2021년이겠죠. 27,759명이었으니까 거의 절반이 많네요. 뚝 떨어져 버린 거죠. 네. 그런데 인천에서는 출생아가 계속 늘어나고 우리는 인천의 출생아 수에도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대요. 서인부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서울, 인천, 부산, 대구, 순이다. 이런 말을 순서가 한답니다. 바뀌었군요 이제. 와, 인천을 두 번째로 꼽아 넣었는데 사실 부산의 인구 감소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난제 중에 난제인데 저출산에 더해서 고령화 문제까지 심각하다고요.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죠. 부산 전체 인구가 335만 정도 되는 건데요.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7만 1000명입니다. 전국 평균이 한 16%, 17%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훨씬 웃돈이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면요. 그냥 고령화가 아니라 초고령화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태란 얘기죠. 7대 서울특별시 있죠. 그 다음에 광역시, 7대 특광역시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고령화 사회에 제일 먼저 진입했던 게 부산이고요.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간 것도 부산이 전체 특광역시 중에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청년의 비율도 우리가 7대 특광역시에서 꼴찌랍니다. 이 얘기는 경제 성장 동력이 아주 약해지고 있다는 거죠. 고령 인구 늘어나고 청년들은 줄어들고 이런 상태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앞으로 청년들이 한 10년 뒤에는요 일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1명의 노인을 연세든 분 어르신을 모셔야 되고 20년 뒤에는 1.4명이 한 어르신을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게 부산이 가장 먼저고 또 10년 뒤에는 생산 가능 인구 2명이 1명의 노인을 모셔야 되고 20년 뒤에는 1.4명이 1명을 모셔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거의 한 가족이 그냥 한 분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조차도 전국에서 가장 먼저인 건가요? 저희가 부산이? 특광역시 중에서, 대도시 중에서. 네, 이렇게 인구가 줄고 고령화로 도시 활력이 떨어지게 되면 도시 경쟁력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다가 제2도시 자리를 인천한테 뺏기는 거 아니냐 위기감마저 감도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얘기가 저는 2013년도에요. 세계 인구총회라는 걸 부산에 유치했었어요. 그걸 직접 담당을 했었는데요. 네. 전 세계 그 인구 전문가들이 오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다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하는 말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인사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뭐였죠? 부산 큰일이야.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일할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계 인구학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전 세계 스케일에서 지금 부산이 아주 심각한 꼴찌라는 거예요. 출산율이. 그래서 그때 심각하게 생각하고 젖병등대라는 것도 만들고 출산하기 위해서 막 활동도 하고 제가 젖병등대 등대장이기도 합니다. 네. 진짜 부산이 너무 심각해서
아이고. 그런데 이 제2의 수도가 뺏길 수 있다는 얘기가 인천은 지금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로 지금 앞서가고 있어요. 인천이요? 예, 다 네. 앞서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수도권 중심으로 지금 대학 정원도 늘리고 또 첨단 분야 이제 대학생 늘리는 건 그건 다 아시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수도권 중심으로 뭔가 지금 건설 붐이 일어나고 직장 구하려고 하면 서울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 인구가 333만인데 인천은 지금 295만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30, 거의 많이 따라왔네요. 38만 명 사니까 이거는 뭐 네. 그때 인구학자들이 한 말 2030년 되면은 인천한테 역전당할 거야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통계적으로 계산하면은 네. 그거 따지면은 지금 우리 38만 정도면은 진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인천한테 인구는 뒤질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서인 부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군요. 그냥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인구가 전부는 아닐 테고 제2도시로서 부산이 사수해야 할 요건, 가치 어떤 게 있을까요? 딱 제2수도를 분류하는 기준은 네. 없어요. 뭐 꼭 굳이 따지자면 법적으로는 이제 행정구역 분류표라는 거 있어요. 행정코드라고 부르는데 공무원끼리는 뭐 거기서 우리가 두 번째 도시로 분류되어 있다 정도지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뭡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렇죠.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이 납득해야 되겠죠. 국민이 납득해야 된다. 국민들이 납득하는 도시가 제2의 수도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인천을 더 국민들이 더 큰 규모의 도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인천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서 한번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네. 자, 어느 도시가 더 큰 항구 도시일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일까? 뭐 항만 전문가들은 그건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직접 찾아봤어요. 2020년에 비해서 부산항의 물동량이 엄청 늘었는데 한 4% 정도 늘었대요. 지금 어떤 시기입니까? 세계적인 물류대란에다 그냥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산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2,270만 TEU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6m짜리 컨테이너 하나가 이제 TEU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인천을 보니까 지난해 한 해에 335만 TEU예요. 그러니까 뭐 한 8분의 1 정도? 아직 항만 기능으로서는 부산을 따라올 수가 없고 부산은 지금 싱가포르 환적 물동량으로는 지금 뭐 일본보다도 싱가포르 다음으로 전 세계 2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항만 도시로서는 우리가 인천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수로 앞서 있고요. 네. 경제 동향 지표를 보면은 지역 경제 동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조금 위기감이 있어요. 이제 생산하는 제조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앞서 있는데 다른 수출 분야라든가 서비스 분야 이런 것들은 인천한테 많이 지금 많이는 아니고 약간 뒤지고 있습니다. 뒤지는 수준입니까 지금? 뒤지고 있는 정도예요. 어느 네. 정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요. 네. 이제 운송 장비, 자동차 산업 이런 걸 보여주는 그 지표가 이제 광공업 생산이라는 건데요. 네. 이 분야에서는 작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보면은 6.8% 정도가 부산이 차지했어요. 네. 근데 인천은 2.1%밖에 안 돼요. 이 분야는 우리가 앞서 있어요.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군요. 예. 그런데 다른 분야는 조금씩 다 서비스고 뭐고 다 인천이 다 앞서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서인 부대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 서울 다음에 인천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겠구나. 자, 좀 이럴 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네. 우리는 부산이 제2의 도시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알겠습니다. 희망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박형준 시장님, 제발 좀 거짓말이라도 좋습니다. 희망 좀 주십시오. 엑스패스만 하지 말고 좀. 네. 짚어주신 것처럼 제2도시라는 게 법적인 예. 지위도 아니고요. 국민들이 납득이 돼야 한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김미태의 종횡무진 시사평론가 김미태 소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